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신청대리인이 짜증을 내는 것이 이해가 되는 상속재산 파산 신청입니다. 자, 상속재산 파산 신청은 대한민국에서는 대부분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그 변제 절차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법원에 신청을 해서 파산관제인 선임 하에 이제 공정하게 상속재산, 망인의 재산을 환가하는 거죠. 망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 금지 내지 면제재산 제도가 명확하게 준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액의 보험해약환급금, 소액의 주거지 임차보증금, 다만 유족, 배우자라든지 사실혼 배우자 혹은 장애인 아들 이런 경우에 함께 살 때 그 유족 아니면 같이 산 사람의 생활의 안정의 생활 기반이 붕괴가 되면 이제 곤란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유추 적용해서 환가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현금성 자산이라든지 특히 이제 주거지 임차보증금은. 근데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소액의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다 환가를 하죠. 부동산은 마찬가지고 차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부동산, 차량 등 등기 등록된 부동산은 민법에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는데 상속재산 파산에서는 관제인이 임의 환가가 허용되기 때문에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짜증나는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건 이제 조사의 범위입니다. 주로 망인을 기준으로 돌아가신 사람을 본인으로 보고 그 사람의 14종 서류, 아니면 좀 플러스 알파를 조사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망인의 부모, 그죠? 부모가 부모의 어떤 재산, 그 다음에 망인의 배우자, 망인의 자녀들의 어떤 14종까지 싸그리 조사하는 관제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과연 그게 상속재산 파산의 어떤 본령, 물론 이제 그 이유는 생전에 이제 상속재산 파산 망인이 자녀들이나 배우자나 부모한테 뭔가 재산을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은닉해 놓은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조사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면은 없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략 원래 그런 거죠. 배우자를 조사하거나 채무자를 조사하거나 아니면 부모를 조사하거나 이런 연결점이 있어야 됩니다. 관련성이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배우자의 어떤 관련성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배우자 명의로 하여튼 누구 명의로 통장이 넘어가면 당연히 그거는 배우자든 사촌이든 형제든 다 조사하죠. 근데 이제 특히 그런 게 없는데 배우자를 조사한다. 배우자의 어떤 살아생전의 활동, 비활동 계좌 다 조사할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왜? 거기다가 현금으로 숨겨놨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통상 우리가 배우자를 조사하는 이유는 연결점이 있죠. 이혼으로 재산 분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배우자의 어떤 세목별 과세증명서 띄워오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근데 배우자의 어떤 세목별 과세증명서가 없는 상황에서 연결점이 없는데, 연결점이라는 건 이제 관련성이죠. 관련성은 이혼 재산 분할. 이혼 재산 분할이 없는데 배우자의 어떤 모든 재산 관련 서류를 다 요구할 수 있을까?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조사하는 건 생존자의 경우에는 부모는 원래 그 재산이 있으면 그 사람의 고유 재산으로 추정이 되죠.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부모 명의로 이전되거나 아니면 통장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부모 명의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부모한테 이체해준 흔적이 나타난다. 그럴 땐 당연히 조사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부모가 부모의 모든 재산을 채무자가 은닉했다는 전자에 부모의 모든 서류를 다 제출을 하시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가 30이 넘는다. 근데 결국 이제 채무자들은 의심을 받죠, 기본적으로.
왜? 채무 면책을 받기 위해서 들어온 상황이니까 이론적으로 조사하다 보면 사실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이거는 이제 파산이 되는 게 결국은 채권자가 가장 잘 알죠.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주변인들이 가장 잘 압니다. 저 사람이 재산을 평소에 뭐 부모한테 빼돌렸는지, 배우자하고 이혼했는지, 그런 소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채무자를 가장 잘 아는 건 기본적으로 채권자입니다. 관제인은 기존의 어떤 낸 서류를 통해서 보고서 간접적으로 뭐 정보를 파악을 하는 거지, 그런 채권자가 적극적인 제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제인이 직권으로 나서서 모든 걸 다 이제 파헤치는 거죠. 관제인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야 되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저도 정답은 없지만, 다만 이런 생전 파산과 달리 상속재산 파산에서도 과연 망인을 기준으로 무제한으로 파헤치기가 허용될 것인가, 그런 게 좀 이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간혹 케이스에서 이 정도는 너무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좀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뭐 엄격히 조사한다 그래서 그 관제인이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많이 무슨 성과를 내는 것도 아니죠. 또 괜히 이상한데 꽂혀갖고, 그렇죠?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죠. 정작 제대로 봐야 될 걸 못 볼 수가 있죠. 너무 많이 파헤치다 보면,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뭐 정답은 없지만 하여튼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